안녕하세요. 4팀의 발표를 맡은 장주영입니다. 목차입니다. 프로젝트 개요, 설계, 구현, 결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율주행 데브 코스 제어 2기 4팀이고요. 박정훈님, 저 조한은님 이렇게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미션 1까지 역할을 크게 분담하진 않았고 미션 1 완료 이후부터는 조금씩 역할을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미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모라이 시뮬레이터에서 성남시청 맵을 주어진 경로대로 주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 경로를 빠르게 주행하는 것, 두 번째 미션은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경로를 주행하는 것입니다. 이 미션들을 위해서 저희 팀이 잡은 목표는 정해진 트랙에서 차선 이탈이나 충돌 없이 안정성 있게 주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발 환경입니다. 시뮬레이터로 모라이 최신 버전을 사용했고, 모라이가 높은 GPS 성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 PC가 아닌 AWS의 DCV 서버에서 팀원들과 같이 원격으로 접속해서 작업했습니다. OS로 우분투, 그리고 오스 무에티를 사용했고요. 코드에서 파이썬을 통해 코딩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기술 팀에서 형상 관리를 했고, 모션과 슬랙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과 일정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설계 부분입니다. 우선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첫 주에 미션 1 주행까지 일단 완성해보고 이후에 튜닝이나 추가 미션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보스의 RQT를 통해서 모드 간의 토픽을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먼저 모라이로부터 받아오는 차량 데이터, 그리고 글로벌 패스, 로컬 패스와 레티스 패스를 통해서 경로를 추종하고 이 제어 방향을 모라이 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 저희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구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맵 부분입니다. 주행을 하려면 맵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성남시청 맵에 대한 링크와 노드 데이터들을 불러오고 MGO 펍 노드에서 링크와 노드를 퍼블리시해서 RBG성의 맵을 출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하얀색 부분이 링크, 그리고 보라색 부분이 노드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입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모라이심 차량에 GPS와 IMU 센서를 활성화했는데요. 여기서 모라이에서 전달된 센서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오도메트리 데이터들을 형성하고 PF를 통해서 맵 프레임으로 변환하고 이를 RBG 맵 위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스 플레임 부분입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 편의치와 최종 목적지까지 경로가 존재해야 하고 이 전체적인 경로를 글로벌 패스라고 합니다. 주어진 미션 경로대로 주행하기 위해서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통해서 5개의 노드를 경유하는 글로벌 패스를 형성했습니다.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은 두 노드 사이의 최단 경로를 찾는 탐색 알고리즘으로 이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미션 경로대로 글로벌 패스가 깔끔하게 그려졌습니다. 다음 로컬 패스 부분입니다. 로컬 패스는 차량이 단기간 내에 따라야 하는 경로로 상황을 고려해서 실시간으로 생성됩니다. 영상을 보면 지금 글로벌 패스가 안 보이긴 하지만 경로를 따라서 짧은 로컬 패스가 생성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장애물 회피를 위한 레티스 플래닝 부분인데요. 차량의 현재 상태와 로컬 경로를 기반으로 좌우 3개씩 3차 곡선 경로가 생성됩니다. 각 경로에 대한 장애물과 충돌 가능성을 계산하고 가장 낮은 코스트를 가진 경로를 선택해서 주행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회피해서 주행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패스트트래킹 부분은 경로를 추종해서 주행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한 정방향 제어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 내 코스는 회전 구간이 많기 때문에 경로의 공률에 따라서 속도를 제어하는 최소 자승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 R이 공률 반지름이고 행렬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중력과 운동 마찰력을 통해서 주행 가능한 최대 속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직선 구간에서는 빠르게 주행하고 곡선 구간에서는 감속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목표 속도를 PID 제어기를 통해서 차량의 현재 속도와 목표 속도 간의 오차를 계산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감가속 제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흰방향 경로 추종인데요. 저희는 퓨어 펄속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영상의 룩 워이드 포인트를 향해서 조향 각도를 계산하고 이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차량의 조향 각도 델타는 차량 후륜을 중심으로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인 LD, 룩 워이드 디스턴스와 차의 방향과 예측성이 이루는 각도인 이 알파 각도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안정적으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룩 워이드 디스턴스를 적절하게 튜닝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 K라는 비례상수를 통해서 룩 워이드 디스턴스가 차량의 속도에 비례하도록 좀 동적으로 조절했습니다. 룩 워이드 길이에 따라서 제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상을 통해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룩 워이드 디스턴스가 작게 설정된 경우인데요. 가까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빠르게 조향하기 때문에 경로 방향이 빠르게 반영하지만 경로를 이탈하게 되어 진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진동을 하고 경로에서 크게 이탈하게 됩니다. 근데 경로에 빠르게 걷게 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워이드 디스턴스가 길게 설정된 경우입니다. 급격한 방향 전환 없이 경로를 따라 부드럽게 주행하는 모습입니다. 고속 주행에선 적합하지만 급커브나 복잡한 경로에서 회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속도에 따라서 적합한 워이드 디스턴스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거리를 동적으로 조절했습니다. 속도가 느릴 때는 워이드 디스턴스를 짧게 해서 빠르게 조향하도록 했고, 고속일 때는 워이드 디스턴스를 늘려서 부드럽게 조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가로 스탠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어도 해봤는데요. 퓨어 펄스 알고리즘과는 조향각도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조향각 델타는 차량의 목표 지점까지의 최소 거리 CTE와 목표 지점과 차량의 헤드 오차인 이 세타를 함께 고려해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K 개인을 상수로 해서 이 K 값을 적절하게 튜닝해서 안정적으로 주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퓨얼 펄스과 스탠리 두 가지 방법으로 주행을 했고 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영상에서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퓨얼 펄스인데요. 그럼 스탠리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탠리가 좀 더 부드럽게 주행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퓨얼 펄스에서 그 워이드 디스턴스를 동적으로 설정해서 무속에서도 좀 스탠리와 비슷한 성능을 내게 했지만 스탠리가 조향이 조금 더 부드럽게 조향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고속 환경에서는 조향각을 천천히 변화시킬 수 있는 스탠리 알고리즘이 더 적합해 보이고 좁은 길이나 주차장 같이 정밀한 주행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퓨얼 포즈 알고리즘이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미션 1에서는 스탠리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로 했고 정밀하게 주행하는 미션 2에서는 퓨얼 포즈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앞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이슈와 개선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회전 구간에서 연속에 여러 번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원인으로 회전 구간에서 견속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판단했고,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정방향 제어 목표 속도 계산하는 부분에 감속 계수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간접되도록 수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향각이 반대로 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처럼 피단에서 정지 중인데도 이렇게 조향각이 반대로 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주행 중에도 발생해서 회전이 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원인으로는 차량의 각도를 에고 스테이터스와 오돔에서 중복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고 스테이터스의 헤딩 메시지가 맵 동쪽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산되어서 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딩 값을 오돔을 통해서만 받아보도록 수정했더니 문제없이 회전하고 이 현상도 없어졌던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물 쪽으로 향해 있는 레티스페이스를 선택해서 장애물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각 경우의 가중치 계산 결과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았고,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편의점측 부분에서 장애물 관리에 따른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했습니다. 이후에는 자동차의 반대 방향으로 레티스페이스를 생성해서 회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회고를 해봤는데요. 일단 박정님은 이론으로 알 수 있었던 알고리즘의 장단점을 직접 적용해 보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론을 적용해 보는 게 재밌었고 시간이 더 있었다면 좀 동적 장애물도 추가해보고 다양한 맵에서 다양한 경로로 주행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조하느님은 파라미터를 조정함에 따라 자율주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의미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